안녕하세요. 오늘 커뮤니티 케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 대담회를 맡게 된 서운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송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촬영은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촬영되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 위원 남기철입니다. 지난 커뮤니티 케어 기획 영상 강의를 담당했고요. 오늘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3월 셋째 주 강의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체 공개되고 일주일간 구글 독스를 통해 사전 질문을 접수받았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몇 가지 가지고 대담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봤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정보들을 또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돼서 또 좋았고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궁금한 점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코로나라는 변수를 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새로운 관계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을 또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데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방향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현장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좀 갖고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참 특이하게도요.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 이제 나름대로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커뮤니티 케어가 2019년에 선도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되고 실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2020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한국에서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진행됨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 사업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변화를 겪었다기보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좀 시기적인 특수함이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지역사회에서 클라이언트들과 만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 온라인 사회, 비대면 사회라는 게 통합돌봄의 케어나 복지 서비스의 전달에서도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가 격리되고 이럴수록 복지 서비스나 이런 데서는 그 대면성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온라인화, 비대면화 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다른 한 측면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탈시설, 탈원화, 입소나 병원 입원을 좀 예방한다라는 측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집단 거주가 좋지 않다라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어떻게 빨리 정착시키느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준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지금 민간 협력을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정보에 대한 공유나 자원에 대한 공유들이 사실은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부분도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나 시스템이 생길지 이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커뮤니티 케어가 사회복지의 모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가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로 구현이 되려면 민간이 공공은 현재까지 전문성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민간의 그 복지 실천의 전문성이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텐데 이것들이 완벽하게 구현되려면 자원과 정보가 공유되는 게 공공과 민간이 공유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현행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당장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 중에서는 서비스를 위한 자원이라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장은 그 정보라는 부분, 클라이언트가 어떤 병원 이용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든가 하는 개인정보의 부분은 당장 민간사회복지사들에게 곧장 동등하게 제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공이 그 정보를 중심으로 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공공이 먼저 하면서
서비스 자원을 민간과 공유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현재의 실정법적인 한계 때문에 민간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은 정보를 공공이 관리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점점 활성화하다 보면 이 정보의 상당 부분을 거꾸로 민간과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커뮤니티 케어가 시작되면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지역사회의 거주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예전보다 인권이 많이 증진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네네. 마치 장애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이런 시민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부분까지 일반적으로 돌봄을 좀 받으려면 어떤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케어는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체계의 변화만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모든 영역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인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직 충분히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웃으로 함께 사는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도움을 줘야 하는 객체 혹은 아주 나쁘게는 따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격리의 패러다임이 계속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 체계의 효과적인 변화 말고 지역사회의 인식, 문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꾸로 시설이나 이런 데 격리되어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라는 시스템이 오히려 제도적으로 좀 더 보강이 되면 이것이 시민들의 통합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동시에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사실은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복지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생각해 보면 뭔가 현장에서 필요해서 생긴 정책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는 제도여서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민간의 입장에서는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역할 혼란이나 역할 상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를 바라보는 민간의 사회복지사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 계열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조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 용어를 이제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하면은 내 업무가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지지, 이런 체감이 지금 전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참 크다고 생각하는데,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정착시키겠다라는 이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선도 사업이 전국의 230여 개 시군구 중에서 16개에서만 지금 공식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제 업무에서 이 변화 혹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계획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예산과 자원을 편성한다고 해도 그 금전적인 예산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건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협력 없이는 커뮤니티 케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민간과 공공이 본격적으로 협력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하는 사업의 경험이 아직까지도 극히 일부분의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감도가 굉장히 낮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2025년에는 모두가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좀 더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민간과의 구체적인 협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됨에 있어서 재원 얘기를 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뭔가 금전적인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 사업을 들여다보니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부에서는 16개의 시군구만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재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문점도 가지고 계신데요. 교육세처럼 뭔가 복지세 같은 것도 도입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요소에는 규범적인 요소하고 경제적 요소가 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범적인 것은 격리되거나 배제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생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이겠고요. 이건 이제 누구도 부정을 못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은 서구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건 비용이 너무 과대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을 돌봄과 같은 것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면서 보건 비용을 줄이자는 경제적 동기도 작용을 했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아직 영국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혹은 뭐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계시는 어르신들보다 숫자가 많아서 건강보험 예산에 조금씩 무리가 오고 있고요. 또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정신요양시설도 점차 서비스가 정상화되고 하다 보면 탈시설화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뭐 교대 근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도 커뮤니티 케어를 실행함에 있어서 비용 절감에 분명히 동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역사회 내의 돌봄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아주 잘 진행된다고 해서 비용 절감이 곧장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먼저 통합 돌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투자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비용적으로는 이득이 될 것은 아니지만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투자가 먼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의 절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를 위해서는 재원들이 필요한데, 사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진행된다면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일 수 있습니다. 보건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공단의 재원 중의 일부를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세금과 함께 섞어서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지금 모색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원칙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엔 재원이 필요하니까 정부가 재원을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목적세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 재정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의 논의가 서로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적세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복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재정, 일반 세금 자체가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부분으로 좀 그 복지에 대한 투입을 늘리려면 너무 목적세만 주장하는 건 또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투자가 먼저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공의 재정 책임 그리고 민관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재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까지 오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리가 잘 잡힌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직까지 커뮤니티 케어가 뭐 충분히 확산되지는 못했지만 커뮤니티 케어가 전국적으로 좀 구현이 된다면 일단 첫째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커뮤니티 케어 때문에 처우가 개선되거나 이랬다라는 부분들이 뭐 현실화되긴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클라이언트들이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이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떨어지지 않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부심, 나의 활동의 근거와 필요성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사회복지사의 측면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의 측면에서 일상생활 기능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지역사회가 아닌 어딘가로 고립되고 배제되는 삶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양한 기능 수준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구현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가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염원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복지국가 그러면 왠지 모르게 무슨 연금, 건강보험, 이런 그 보험제도라든가 정책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복지국가는 서구의 그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되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강력한 사회 서비스를 공통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디딤돌, 초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복지 이슈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소득 기반의 전국민 사회보험, 고용보험을 비롯한 전국민 사회보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지역별 사회 서비스의 책임성 강화 이슈.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서 향상해 가면서 좀 더 진전해 가면서 복지국가의 유형들을 확립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사회 서비스의 책임성 강화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서 일정 수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대담회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남기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복지국가위원회의 기획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는 앞으로도 좋은 소재들의 기획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양질의 콘텐츠를 사회복지사 동료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